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광석입니다.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을 보내시면서 정말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전쟁의 공포 속에 긴장감, 불확실성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전쟁 그 자체를 다루기보단 그 전쟁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의 물밑 전쟁, 이 자원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나온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전쟁과 함께한 역사였다. 인류는 정쟁과 늘 함께했다. 이 전쟁과 어쩌면 평범하게 함께해야 할 이 세계 경제 속에서 특히 트럼프 2.0의 시대, 그 밖에 세계 주요국들의 스트롱맨들의 등장,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지경학적 불안을 더 고조시키죠. 안보적, 외교적 혹은 군사적 충돌일 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 갈등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특정 전쟁이 발생하거나 전면전으로 치닫거나 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은 혹은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금으로 이동시키는 현상, 그래서 연일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경학적 분절화의 과정에서 중동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또 하나 25년에 등장했고, 핵을 가져야 될지, 핵을 갖고자 하는 자, 핵을 뺏고자 하는 자, 주요국들의 이 갈등과 분쟁이 한순간 안에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중동 분쟁의 여정에서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 중동 분쟁이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의 이 분절화의 양상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근데 그 긴장감이 고조될 때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혹은 자국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화하는 여정에서 자국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하는 양상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의 무기화의 하나의 방향으로서 희토류를 통제하는 조치를 단행했죠. 그러니까 이 지경학적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도 관세 끌어올릴래. 그런데 하나 더 할 거야. 희토류 공급 차단할 거야. 근데 이게 왜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느냐면, 희토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 2차 전지 생산, 전기차 생산 안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희토류 공급이 차단되면 각종 군사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첨단화하는데 그 장애가 걸립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무기화의 하나의 거대한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5년 6월에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참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참전에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다가 역사상 최초로 이란 의회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승인합니다. 세계 원유 해운 물동량 중에서 20%에서 3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산 원유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밖에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나 서구권으로 향하는 이 각종 원유 공급에 차단이 있고요. 원유가 없는데 어떻게 무기를 만듭니까? 원유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지금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원유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끊겠다라는 압박인 것이고, 그 압박에 견딜 수 없다라는 많은 경제 주체들의 합의점에서 전쟁을 격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해서 그걸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경제적 전쟁이든 지정학적인 전쟁이든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 밖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3대 소재 공급하지 않겠다. 이것도 자원의 무기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상당히 친미적으로 움직이고 반중 정신을 강화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난다 할 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소 공급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자원의 무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모든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혹은 지리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온갖 싸움, 갈등, 패권 분쟁 속에서 자원을 활용한 일종의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무기화라고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격화되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그 밖에 각종 전쟁들이 끊이지 않게 전개되는 그런 양상 속에서는 해운 운송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발생한 것이 2022년 6월에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야. 러우 전쟁이 22년 연초에 발생했고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공급받지 마. 서방 강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죠.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원유 공급 혹은 그 밖에 천연광물 자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중동 전쟁을 비롯한 각종 전쟁들이 수반되면 기업들은 어떨까요?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신사업 진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일단 멈춰서는 겁니다. 전쟁의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 어떤 스텝으로 나아갈지,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만듭니다. 기업들도 경영활동을 더디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긴축적 통화 정책에 대응하는 이런 경제체제에 가다 보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꺼지는 이 전쟁은 상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것이 소위 전쟁이 세계 경제에 주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 인류사가 전개됐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